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안 해보면 모르는 것. 우리가 이혼소송을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한 4분의 3 정도 되고 한 번 정도 해본 사람이 한 4분의 1 정도. 이게 통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봐야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혼소송을 아직 하기 전이다. 혹은 내가 이혼을 지금 결심만 하고 있는데 아직 소송을 해보진 않았지만 조금 약간 미리 체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실제로 해보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경험은 사법시험과 출산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하기 전에는 뭔가 그냥 그렇겠거니, 특히 제 경우에는 출산을 하기 전에는 되게 쉬운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먼저 출산을 경험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쉬워 보였거든요. 잘 먹고 잘 자고 회사 잘 나가고, 그래서 저는 되게 쉬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해보니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혼소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여러분의 이혼소송을 다 도와드리고 하니까 오히려 저는 좀 약간 익숙해진 게 있어요. 아, 이혼소송은 원래 이런 거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막상 당사자분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한테 원래 이런 거였나요? 원래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시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협의 이혼하면 뭐 몇 달 걸린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한두 달 만에 뚝딱 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가 있으시면은 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더라. 그래도 이제 와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거든요. 변호사님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기준으로 하면 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요. 근데 여기서 또 팁 하나를 드리면 생각보다 그게 빨리 지나가요. 절대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또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빨리 지나간다는 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준비할 게 많아서 빨리 지나가요? 아니죠. 준비할 때가 제일 시간이 안 가고요. 일단 시작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요. 왜냐하면 이제 다 변호사가 하잖아요. 변호사가 뭐 관리도 하고 대응도 하고 내용이 왔을 때 생각도 변호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그 소송 시작 전까지는 이제 뭐 변호사한테 내용도 알려줘야 되고 할 말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쏟아내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변호사가 정리하는 거니까 약간 잊고 지내시는 거죠. 뭐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키우고 이러면서 조금 그 시간이 잊혀지니까. 우리가 또 뭐 회사 일하고 뭐 자기 일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맨날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소송도 그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반박서면 받았을 때 열받는다고 카페에다가 엄청 올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다음으로 할 얘기예요. 나는 좋게 좋게 끝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상대방이 태클을 많이 겁니다. 아, 나는 좋게 좋게 내가 진짜 맺힌 게 이렇게 많지만 이 정도만 말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변호사랑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거 말고도 막 여러 가지 일단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을 막 쓰는 거예요. 뭐 집안 살림을 이렇게 못했다, 혹은 뭐 돈을 이렇게 못 벌어왔다, 뭐 시부모님이 잘못했다, 친정부모님에게 뭐 싹싹하지 않다, 뭐 여러 가지 되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막 하나하나 적어 오는 서면을 받아보면 다들 분노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다 한 줄 한 줄 빨간 펜으로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야, 네가 그랬냐? 나는 더 했어. 그러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막 넣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지엽적인 거는 소송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에 서로 동의를 하면서 서로를 막 까발리는 그런 내용을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치사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이제 재산 분할이거든요. 재산 분할이 정말 이제 할 말이 많으시죠. 와이프가 전업이에요. 남편만 돈을 벌었어요. 이걸 똑같이 나눠?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막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서 뼈 빠지게 뭐 또래 친구들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오고, 와이프는 그걸로 뭐 아침에 운동 가고 점심에 네일샵 가고 그다음에 끝나고 친구들이랑 뭐 저녁 사 먹고, 나는 집에서 뭐 배민으로 시켜주고, 집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와이프는 어떻게 5대5를 나눠 가질 수가 있냐, 말이 되냐.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전업주부와 이혼하려는 남편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그 전업주부 쪽에서 이혼을 하자고 했을 때는 이제 더 심해지죠, 그 마인드가. 그리고 뭐 한쪽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아니 이거는 순전히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준 거고 얘는 아무것도 그거에 한 게 없는데 내 월급은 그렇다 쳐. 근데 어떻게 부모님이 준 것까지, 심지어 얘는 시부모님한테는 효도도 안 했고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똑같이 나눠 가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뭐 상속을 어제 받고 오늘 이혼하는
이혼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상속받은 재산도 일정한 시간 동안 이게 다 들어가고 상속받은 재산도 다 재산 분할 목록에 포함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 거의 다 모든 분들이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제 잘못이 아닌데 저에게 분노를 하시는데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여도로 다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분을 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재산 분할에 있어서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많다. 변호사님한테 분노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뭐 들어드리죠.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거든요. 아무리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여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게 노력을 하죠, 저희가. 왜냐면 정말 상속재산이라는 거는 그렇죠. 두 부부가 협력하여 이뤄낸 재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많죠. 뭐 아파트나 땅 값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속 상승하는 추세니까 10년 전에 상속받았던 게 그 당시에는 뭐 한 5억 원이었다면 지금은 뭐 한 15억이 된다. 그러면 가치 상승분이 10억이 사실은 뭘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5대5로 나누면 뭐 좀 억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뭐 전체적인 기여도에서 그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드리고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없다고 주장하는 거는 어차피 인정되지 않을 주장이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아, 뭐 금방 쉬네요. 다음에 증거. 왜요? 이게 내가 증거다, 우리 애들이 증거다를 제가 보는데 육성으로 들리는 것 같아서. 다음으로 이제 변호사가 증거가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 우리 의뢰인 분들 중에는 내가 증거다, 내 얼굴이 증거다, 내 말이 증거다, 거의 뭐 내 말이 다 바이블이다 이런 마인드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흥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마음은 이해하죠.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의뢰인 편이니까 저를 설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말로 저한테 설득을 하셔도 저는 이미 다 설득당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3자인 판사, 양쪽의 말을 다 똑같이 듣는 판사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증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언어폭력이든 신체적 폭력이든 바람을 피웠던 이게 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거를 제가 달라고 하면 아니 이런 것까지 다 내가 찾아내서 증명을 해야 되느냐? 잘못한 건 저놈인데 그러니까 저는 다 안다니까요. 네, 저는 충분히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설득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분을 직접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증거가 조금 부족했을 때 이제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증거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판사가 뭐 매수된 것이 아니느냐 막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보다 이혼 소송도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오늘 뚝 이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죠. 왜냐면 아이들에게 알려지는 게 싫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의 엄마고 아이의 아빠고 하니까 아이는 모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끝까지 모르게 할 수 있느냐, 집으로 뭐가 우편물이 안 오게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근데 아이에게 왜냐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이가 어리면 누구와 같이 살지 이런 거를 결정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사실 누구랑 살 건지는 아이가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살고 싶은 사람과 사는 게 재판부도 어느 정도 또 맞다고 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더 고려하겠지만 아이가 모를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꺼내면 아이가 다 알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려요. 아이한테는 늦게 말하고 싶다. 아이하고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이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눈치도 제일 많이 보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싸우면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 주위를 맴돌거나 아니면 방으로 쓱 들어가서 혼자 있거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혼 소송 할 때 아이가 이미 빨리 알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 소송에서 조금 생각과 다를 수 있는 점, 어려울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런 점을 알게 돼도 결국에는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헤쳐나가는 어떤 과정일 뿐이고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건 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도저히 이 두 사람은 같이 사는 게 서로를 좀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점을 좀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결혼할 때도 고려하시고 이혼할 때도 고려하시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